예, 안녕하세요. 예, 예, 다들 시험 잘 보셨죠? 예, 근데 하여튼 올해 시험이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안 나왔던 부분들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총평에도 썼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해 다 붙으시겠지만 혹시 안 붙으시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빠짐없이 공부하라는 그런 출제자들의 그 경고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올해 다 붙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민법 부분이요. 민법 부분에서 앞 문제는 이제 대리 파트하고 계약 당사자 이런 게 나왔고, 2번 문제는 최대. 최대는 뭐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잘 쓰셨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사동법에서는 1문에 독당이 나왔는데, 예, 뭐 다 못 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2번은 기판력이니까 또 기판력 부분은 또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썼을 거고 그래서 하는데 일단 뭐 1번 민법부터 간단히 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지금 시간 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앉아 계셨을 텐데 예, 민법도 이제 1번이 이제 그 미성년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이 매매계약의 효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일단 매매계약 유효하게 성립됐는지 여부부터 간략하게 요건처럼요 해가지고 주관적 객관적 합치해가지고 주관적 합치 그래서 그 미성년자 그러니까 C 대리인 A로 했으니까 C가 계약 당사자로 되는데 이제 그 대리권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전형적인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저기 했지만 유권 대리가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남용의 논점이 나오고 유권이 안 되면 무권이 되면은 다시 표대 남용이 되고 이게 전형적인 틀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유권 대리인지 먼저 그거를 규명을 하려면 임의 대리하고 이제 법정 대리 이렇게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순서대로 이런 구조가 있는데 많이 연습을 안 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치하게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C로부터 대리권 수여는 없었으니까 임의 대리는 없고 그럼 법정 대리 거기서 친권자니까 미성년자가 친권 법정 대리권은 있다. 그죠? 일단 첫째. 근데 이제 법정 대리권 제한 중에 뭐 친권의 공동행사 이해상반 쭉인데 이해상반이 되는지를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해상반의 판례는 형식적 판단서를 취하잖아요. 그죠? 형식적 판단서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을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하고 2차 때 많이 안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형식적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그 저희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제3자 그죠? 그러니까 X의 이익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X의 이익으로 갔기 때문에 제3자의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범위 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유권 대리가 인정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유권 대리가 인정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유권 대리가 인정되면 항상 대리권 남용에 항변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구조가 딱 짜여져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대리권 남용은 일단 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107조랑 단서를 유추 적용을 해서 이거는 무효가 된다. 요것만 간단히 언급했는데 지금 보면은 1억 5천짜리 3천에 해가지고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제3자는 그 지문을 보면은 그렇게 팔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알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107조랑 단서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통적인 논점으로 1억 5천 3천 이렇게 되니까는 104조 그죠?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언급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건 중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히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경무대 해가지고 외웠을 거예요. 아마 경솔 무경우 대리인 기준인데 경솔하게 팔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 상대방이 그걸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C가 와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주관적 요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어느 정도 이거 뭐 완벽하게 쓸 수는 없을 테니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성년이 됐죠. 그죠? 성년이 됐어요. 저기 C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A하고 B가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 그 다음에 B 소유였고 그럼 이혼하면 얘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이혼하면.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얘한테 이제 얘가 단독 상속이 되겠죠.
단독 상속이 되니까 전부 C 소유예요. 전부 C 소유. 그죠? 그렇게 되고 미성년자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 계약 당사자 결정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 합치할 때 저기 C하고 B가 계약 당사자고 이 사건 토지는 C의 단독 소유다. 이런 거 한마디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상속이 큰 논점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C가 성년이 됐죠. 그래서 C가 이렇게 있었는데 A가 Y랑 그죠? 해가지고 A가 누구 명의로 했냐면 이번에는 C 명의로 행세를 했죠. 타인 명의 행세. 그럼 이거는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죠? 타인 권리, 타인 명의 행세했대.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을 하고 법률행위 해석을 통한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가지고 가까이 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명의자로 확정이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로 확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적 해석을 하려면 얘네 둘 사이에 누구를 매도인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사실상 이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은 안 나타나 있잖아요.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하자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연적 해석은 안 되고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 상대방 Y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Y 시각에서 결정을 하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Y 입장에서는 그죠? C 등기 명의가 C로 돼 있었을 테니까는 그죠? C를 계약 당사자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되는 거죠. A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럴 때는 A의 행위는 대리법이 적용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A는 C로부터 아무런 수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무권 대리가 돼가지고 그럼 무효죠. 무권 대리 무효. 그럼 이거 유효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Y가 항변으로 한다면은 126조 표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 요거 판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인명의 행세했을 때는 126조 표현 대리를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요건을 구비하면 기본 대리권, 그 다음에 권한의 행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요 판례를 좀 정확히 제시한 다음에, 그죠? 근데, 거기 좀 해설이 제가 지금 저기 했는데, 저기 지금 C는 성년이 됐잖아요. C는 성년이 됐으니까는, 거기 해설에서, 법정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라고 한 부분을 지우고, 성년이 됐는데, 얘로 아무런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 대리를 날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추인했다는 사정도 없고, 그죠? 추인했다는 사정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는 무효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목찬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당사자 결정, 법률행위 해석, 계약당사자는 C 대 Y로 결정이 돼 대리법, 무권대리, 무효 표현대리 이런 순서대로 목차를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답안지를 쓰든 간에 이 순서대로 틀대로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또 요건데 A로 결정이 됐으면은 여기서 이 매매는 타인권리 매매가 되고 그죠? A는 C 거를 팔아먹었으니까, 그죠? 타인권리 매매가 돼서 이거는 유효고, 그죠? 유효고. 만일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등기는 무권리자 처분에 의해서 무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등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Y한테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에서 무권리자 처분의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논리 일관되게 그러려면 A가 계약당사자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걸 연결해서 어떻게 뭐 해서 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논리 일관되면 어떻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 A가 Y가 A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 했는데 뭐 명의만 C로 했다 이런 말이 없는 한 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C로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자기 쓴 답안이랑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서 5페이지에 맨 위에 줄에 사안의 경우 그래서 A는 C의 법정 대리인이며 판례는 법정 대리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하므로 기본 대리권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여긴 정당한 이유도 인정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C는 성년이기 때문에 그죠? A는 법정 대리가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기본 대리권 뭐 아무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바꿔놓을 것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 해설을 보면서 간단하다면 채권자들이 요건 쓰고 포섭하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무지하게 연습 많이 했었을 테니까 그죠? 요건 4개 쓰고 포섭하고 그거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4개 쓰고 포섭하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문에서는 이건 민사송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기판력 그죠?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면 청구기각인데 대위 요건 중에 3요건 흥결로서 당사자적 게 없어 소각하다. 소송요건 선순위성 때문에 소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틀. 그러니까 5점짜리니까 얼마큼 줄여서 잘 쓰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이문 문제도 마찬가지로 병의 동양,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5점짜리니까 적절하게 거기서 그 정도 쓴 지금 해설 정도만 쓰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에서 제3채무자는 그죠? 피대의 권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 요거 먼저 쓰고. 그럼 동시 항변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건이 3개잖아요. 그죠? 쌍무의 대가적 채무 이행기도래 상대방 이행 제공이 없을 것. 근데 여기는 이행 제공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의리 반대급부 잔금의 동의항이 없으니까 병은 동시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점 1, 2, 3은 동의항의 요건을 그대로 포섭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의뢰 동의항이죠. 의뢰 동의항. 그러니까 병이 매매가 2016년에 했는데 2018년에 그 법무사한테 등기 서류를 이행 제공해놨잖아요. 그죠? 이행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매매대금 청구를 했을 때 의리 이제 등기 받을 때까지는 응할 수 없다 동시항변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본 대로 일시적 이행 제공 문제죠. 2016년 1월 1일 날 등기 제공했을 때 그때는 동의항이 상실했는데 등기를 회수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적 이행 제공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요. 그죠? 회수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동시항변 그대로 존속하겠죠. 그죠? 일시적 이행 제공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 쓴 거랑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제 체불해제죠.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이건 전형적으로 요건 그죠? 쭉 써가지고 그죠? 이행지체가 있을 것, 상당 기간 최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행이 없을 것, 해제 의사 비토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행지체는 이행기 도래 지체가 됐고, 그다음에 귀책은 397조 2항이죠. 그러니까 금전 채무 불이행은 귀책 없으면 항변을 못한단 말이고 간단히 쓰고, 그다음에 위법한데 동의항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동의항 문제를 또 다시 거기서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쌍무의 대가적 이행기 도래했을 때 동의항은 발생했지만 거기 법무사한테 그죠? 최고 기간 동안 계속적 이행 제공을 해놨죠. 그렇게 되니까는 동의항은 소멸됐으니까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이행지체가 됐고 최고가 됐고 그다음에 이행이 없고 해제가 있고 순서대로요. 요건 정확히 제시해서 포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계속적 이행 제공, 이행 준비만은 충분하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3채무자가 채무불행을, 그죠? 채무자 채무불행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냐. 그럼 먼저 405조 2항을 써야 되겠죠. 그죠? 405조 2항에서 통지 후에는 피대의 권리 처분행위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합의 해제까지는 대항 못한다. 근데 체불 해제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판례, 여러분들 종래 판례를 한두 줄이라도 써야 돼. 이거는 종래 판례는 대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판례, 변경 판례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논거. 이런 건 누구나 잘 쓰기 때문에 논거를 잘 써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당한 법적 대응이다, 적극적 체불 수단이 아니다, 압류와 균형상 해야 된다, 이런 논거를 쓰고, 그 다음에 예외도 좀 정확하게 제고, 왜냐면 배점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배점이 15점인가? 그렇게, 그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체불인데 실질적으로 합의 해제인 경우 외관상만 체불 요 세 가지 써가지고 사안에서 포섭을 할 때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섭을 한 다음에 따라서 이걸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 시험에서 엄청 많이 시험 봤던 것들 문제니까 나머지는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민법은 1번 문제, 그죠? 여기 1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이도 연습을 안 했던 부분이니까. 특히 요거 계약 당사자는 연습 많이 했던 부분이고 요게 좀 연습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점수 차이가 안 나요. 항상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연습했던 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못 썼다고 막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딴 거, 그러니까 쉬운 문제, 그러니까 민사소송법도요. 앞에 독당 참가 이거는 누구나 다 못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기판력은 거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도 간략하게 앞에 지금 차 강사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소재라는 건 아실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독당 문제 이제 나오는 거 봐서는 계속 얘기하시면 다 붙으시고 많이 떨어지셨다 그러면 뒷부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독당 참가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문제 보면 상소도 알아야 되고 상불원 불변금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 병합도 알고 다 알아야지만 이렇게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도 이제 좀 출제 가능한 거는 이제 정리해서 불안감 없게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제 공부할 때 빠짐없이 저도 강의도 이제 빠짐없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 하고 그러면 막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어요. 왜 시험도 안 나오는데 왜 강의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쫄아서 안 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독당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례집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사실이 한 개인 거고 두 개인 경우. 그래서 매매 사실, 1번은 매매 사실이 두 개는 아니지만은 사실이 두 개잖아요. 양립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매 사실하고 대물 변제 계약. 그죠?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니까 권리주장 참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독당의 요건 쓰고, 그 다음에 참가 이유, 그래서 판단 기준 판례 쓰고, 그죠? 양립 불가능해야 된다.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안에서 판례 입장 정확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이 두 개면 양립 가능하고 사실이 하나면 양립 불가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판례 입장 간략하게 써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부적법하고 2번 문제는 또 매매 사실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양립 불가능하죠. 거기에 관련된 판례 목차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1번, 2번이 그렇게 돼서 위에는 8점 밑에 6점인데 거기서 그냥 주로 거기 여러분들은 거기 참가 이유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래서 판단 기준 판례 입장을 정확히 쓰는 게 그죠? 거기에 배점이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 그 다음에 이문의 나번에서는 일단은 을이 진술했는데 그 법적 성질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상 자백, 그죠?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상 자백에 해당된다 하고, 그 다음에 독당에서 자백의 허용 여부는 독당의 심판만 79조 2항에서 6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1인의 행위가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다. 요거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1인의 자백은 다른 참가인한테 불리하니까 무효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필공은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었을 테니까 그 정도로 해서 했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문에 다 이제 매수인지 확인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확인의 이익은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잖아요. 자연권 법현장 해가지고, 그죠?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인 법률상 이게 위험이 현존하고 재건도 유적절한 수단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간략하게 포섭을 하고요. 그러니까 병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했다고 하니까는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인 법률상 위험에 갑이 다투고 있으니까 위험도 있다. 그럼 재건도 유적절하냐. 거기에서는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소를 제기하냐, 확인해서 보충성을 간략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병한테는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을한테는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됐는데 매매경 소유 등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소를 제기한 거 원칙적으로 이행의 보충성에 반해서 이행 확인액이 없지만 성결적 법률관계, 그죠?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행 청구권 자체냐, 성결적 법률관계냐, 그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이익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적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는 병을 매수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민사소송법은 적법 본안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목차도 적법 본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안 판단 해가지고 청구 인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라번이요. 2번의 라번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전부 판결의 일부 항소잖아요. 그죠? 전부 판결의 일부 항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1심에서 판결 주문이 이제 3개 나왔잖아요. 그죠? 3개. 그래서 갑이 을한테 한 거, 그 다음에 병이 을한테 한 거, 그 다음에 병이 갑한테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저기 이유에서, 병 소유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죠? 인정을 했으니까 갑은 지겠죠. 갑은 지고 병은 승소했단 말이에요. 병승, 을패, 갑패,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판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상소 같은 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전부 판결에 을만 항소했잖아요, 그죠? 을만 항소. 그럼 이렇게 을만 항소했다. 그러면 2심에서 전형적으로 목차라는 게 2심의 범위하고 심판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본대로 79조 2항에서 6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2심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서 전부 다 그래서 상부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소는 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상부론 같은 걸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부 2심이 된다. 그러면은 을만 항소했으니까 을은 항소를 했고 병은 항소 당했으니까 병은 피항소인이고
여기는 근데 항소인 지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빼버렸는데 갑은 2심이 된단 말이에요. 2심이. 그러니까 얘는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다. 이런 논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부 2심이 됐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려면 심판 범위도 그게 불변금이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불변금이 적용되면 얘는 요거만 항소했기 때문에 요거만 심판이 대상이 돼요. 불변금이 적용되면. 근데 이제 불변금이 적용되면 요거만 심판이 대상이 되는데 사안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불변금이 적용 안 되니까 전부 심판이다. 이거를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찍히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이게 나온 거죠. 전부 심판. 그래서 67조 때문에 불변금이 배제된다. 뭐 해서 판례 입장을 정확히 쓰고. 그래서 전부 심판이 대상이 되니까 3명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갑소유라고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1심 판결이 틀렸으니까는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판을 해서 3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그럼 병소유를 갑소유라고 그랬으니 이제 갑이 승소하겠죠. 청구 인용, 그 다음에 병은 다 지겠죠. 이제 병패. 그죠? 이렇게. 이런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상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불원, 불변금,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잘했을 텐데, 안 한 분들은 대부분 잘 못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못 썼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가 좀 말이 많죠. 2번 문제가 말이 많은데, 딱 그 판례 사안도 아니고, 문제를, 그래서 출제 의도가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구가 2개 있었죠. 갑이 의리했네. 그래서 대인건설, 그죠? 대지인도 건물 철거하고, 6월 60,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병합 중에 단순병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병합은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따로따로 판단하면 돼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얘는 물청이잖아요. 대인건설은 물청이고 얘는 채청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당이득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채청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병이 생겼다. 그럼 만약에 둘을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청을 기준으로 하면 변종대 승계인이 되지만 채청을 기준으로 하면 변종대 승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요거 대인건설을 한 거니까 이거는 고려를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단순병합이니까 서로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이 판례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했다 했을 때 그럼 여기도 대인건설 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물청도 되고 채청도 되네. 에이 둘 중에 하나 찍자 뭐 모르겠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해당되는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인건설 해가지고 했는데 애가 졌는데 그다음에 이게 변종뒤 이제 승계를 했고 그래서 얘가 다시 또 대인건설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패소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일단은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느냐 기판력이 발생을 했고 그 두 번째 기판력이 작용을 하느냐 이것도 발작법 주객시로 전형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 주관이 문제죠. 주관. 이게 변종대 승계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변종대 승계인. 근데 이제 그 판례 입장을 보면요. 판례는 그 대지인도 건물 철거 판례가 아니라 대지인 84년 판례인가? 딱 아주 예외적인 판례다 해가지고 대지인도하고 패소하고 병한테 했을 때 똑같은 사안이죠. 대지인도 했을 때 얘는 쭉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지만은 쫙 설실하면서 막 그 논거도 뭐 이상해요. 그런 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다른 학자 표현을 보면 출처 불명이다. 뭐 변태다. 막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판례인데 어쨌든 변종대 승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결론을 보면 그 뒤에 승계인이 아니다. 그러면 승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여기에 그대로 건물 철거까지 있는데 그대로 적용되느냐 이거는 좀 불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만약에 본 시험에 이것까지 알았다 그러면은 뭐 예외적인 판례로 이렇게 그냥 쓰는 것보다는 주관적 범위에서 이런 판례 입장 소개하고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는 이론적으로 하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계쟁물 승계고 물청이니까 변종대 승계인에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원래 정통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풀이 방법으로도 하나 하고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여기 판례에 따른 변종대 승계는 아니다. 그러면 기판력 안 미치니까 끝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대인건설에서는 판례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분명히 계쟁물 승계고 물청이니까 승계에 해당된다. 그럼 요거에 따르면
객관적 범위는 동일하고 시적 범위에서 차단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의 조치에서는 이 판례에 따르면, 만약 요거 예외적인 판례요. 따르면 기판력이 안 미치는데 거기서 뭐 권리남용도 아니고 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청구 인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전통적인 우리 사례 풀이 구조에 따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판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무리 그런 판단했다 하더라도 판례 모순금지서를 쓴 다음에 전수해서 패소하면 또 패소다. 그래서 청구 기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거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하나만 따랐다 해도 논리 일관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딱 그 사안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만 일관되게 되면 점수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변경해소를 제기했잖아요. 그죠? 변경해소. 그래서 여기서도 적법본안 이렇게 항상 하고, 적법에서는 정기금 판결이 있을 것, 확정될 것, 정기금 판결에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일 것, 여기. 이거는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죠? 그 다음에 제1심 전속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안에서는 형평을 침해할 만한 특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특사가 없다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어졌다. 그러니까 본안으로 가지 감 청구 기각이에요. 이거는. 그죠?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218조 1항의 변정대 승계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계쟁물 승계고 채청이니까 변정대 승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변정대 승계인이 아니니까 이게 기판력이 안 미치는 자니까 따라서 거기 정확하게 원고 적격이요. 그 판례 표현대로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그러니까 소각 초도각하고 청구기각도 한다. 그럼 세 번째 법원의 판결에서 소송 요건 선순위성을 쓴 다음에 소각하를 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차이가 나면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독당은 대부분 잘 못 썼을 테니까 큰 점수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로 총평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발표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푹 쉬시고 붙으시면 좋은 거고 다시 하는데 다시 공부해야 된다면 이제는 공부 진짜 정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에 하여튼 출제 가능한 것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2차만 한다고 생각하면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두껍게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이렇게 문제 보면 세분에서 나오잖아요. 5점, 10점, 8점 막, 그죠? 그러니까는 다 그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만, 출제 가능한 걸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년을 생각한다면 대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질문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제가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와서 질문으로 해가지고요. 의문이 없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